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HPR와 김민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요, 오전에 세션에서도 보셨듯이 아르바오스 CX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르바오스 CX, 그리고 네데딧, NA, Ansible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동안 말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아르바오스 CX 스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르바오스 CX 스위치를 말씀드릴 때 항상 혁신적인 스위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위치에 있어서 혁신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예전 정통적인 스위치에서는 하드웨어 스펙이 아주 고사양이면 혁신적인 스위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시대를 지나 지금 클라우드를 환경에 익숙해진 저희들에게 더 이상 하드웨어 스펙이 높다는 것은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오스 CX 스위치에는 NA와 네데딧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바로 이 스위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오스 CX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르바오스 스위치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랑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스위치의 설정 정보와 스위치의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는 NA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시간 흐름에 맞춰 시간 단위에 맞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는 NA에서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른 시스템과 연동할 때 또는 인계치를 설정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REST API가 있어서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함으로써 유연성과 확장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데딧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데딧은 다수의 CX 장비의 설정을 관리하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오전에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내가 장비 관리해야 될 스위치 장비가 100대다 라고 하면은 이 100대 스위치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 하나씩 접속을 해서 설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 지시서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어렵고 반복적인 일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도구가 바로 이 네데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데딧은 여러 개의 장비의 설정을 한 번에 가져와서 한 번에 편집하고 편집된 것을 검증하고 검증한 것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배포된 결과까지 받아보는 그런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제가 100번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항상 좋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으로 데모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처음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와 ID, 패스워드, 계정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장비를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애드를 하게 되면은 이쪽 메뉴에서 실제 그 장비에 대한 설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확인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장비를 한 대에 더 설정을 할 건데요. 여러 대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CSV 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등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비를 이렇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이 됐고, 등록이 되는 동안 한번 한 장비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의 상세 정보들을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변경된 히스토리를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설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액션들도 할 수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리부팅이나 하드웨어 스펙 정보들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대다가 다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플랜을 만들 때 이제 데모, 지금 이 시간에는 VSX를 구성을 하는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오전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이제 디바이스 리스트, 가운데는 편집창, 세 번째는 이제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저 파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란 부분은 각 장비마다 설정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화 처리가 되어서 각 장비가 다 정보들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특정 AOS 1번 장비에만 설정이 된 정보고요. 이 설정된 정보들은 필요가 없으므로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한쪽 장비에만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장비가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방금 입력한 것은 VSX 설정을 카피앤페이스트로 복사를 해서 넣은 거고요. 이렇게 뭐 레그 정보라든지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이제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 정보는 두 대의 장비가 다른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롤마다 장비마다 다른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정보를 올려보면은 좌측에 보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프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어떤 설정이 삭제가 되고 새로 추가가 됐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장비마다 직접적으로 다 다른 설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에디터 창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엔 밸리데이션을 해볼 텐데요. 수정된 정보들이 이제 실제 서버에, 실제 스위치에 적용을 해도 되는지 밸리데이션을 미리 배포하기 전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 배포하는 화면으로 들어와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이 플랜이 어떤 플랜이다. 그리고 지금 장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의 장비가 지금 펜딩으로 대기하고 있고요. 밸리데이션도 성공적으로 됐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디플로이를 했는데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각 장비에 REST API 그리고 SSH를 이용해서 장비의 실제 설정 정보들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로그를 밑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장비에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는 화면이고요. VSX 설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잘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포가 된 후에는 실제로 영구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할지 커밋 또는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롤백을 하게 되면은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커밋을 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설정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커밋되고 있는 상태도 옆에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방금 한 개가 됐고 또 한 개가 돼서 성공적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넬레딧을 이용을 하면은 더 이상 한 대 한 대 접속해서 설정을 하고 이 설정을 잘못해서 오타가 나서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더 이상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잘 관리를 한다면은 효율적으로 관리자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 절감과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NA인데요. NA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프레임워크가 아루바 CX 스위치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N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스크립트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파이썬 스크립트인데요. 이 스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 NA의 플랫폼 위에 NA가 동작하는 방식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코딩된 스크립트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컨디션에 맞춰서 액션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데모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코드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아루바 CX 장비 웹
UI에 로그인을 하고요. 이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 중에 어널리틱스 메뉴가 이제 NA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스템 리소스 화면인데 이거는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기본으로 동작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밑에 그래프처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는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금방 되고요. 지금 상태는 에이전트만 업로드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의 기본 정보, 그리고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한 파라미터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크립트인데요. 스크립트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부분은 기본적인 이 에이전트에 대한 안내, 이름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 파라미터 정보들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한 변수들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TX, RX 정보에 대한 스레스홀드 값을, 인계치 값을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해놨고, 디폴트 값은 1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코드인데요. 먼저 init 부분은 이제 실제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면서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REST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TX 패킷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10초 동안 이 데이터를 모아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임계칩 값과 실제 장비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임계치 값을 넘게 되면은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액션 하이 RX 값은 밑에서 있는 액션 값과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요 밑에 있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행위는 이제 알러트 레벨을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 값을 알러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값은 이제 CLI를 실행을 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그런 명령을 실행했고, 시스로그를 통해서 다른 서버나 또는 로컬 서버의 시스로그로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의 경우에는 알런 레벨을 메이저로 했고, 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T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킷 캡처를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된 스크립트를 한번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주시고 스레스홀드 값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값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버튼을 누르면은 에이전트가 생성이 되고, 이제 에이전트 쪽에 한 개 에이전트가 생성됐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대시보드에 이렇게 등록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ASE를 통해서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그 스크립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보시면은 47개 정도의 스크립트들이 아루바에서 직접 만들어서 검증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DHCP 헬스 체크를 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준다든지,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됐을 때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이런 정보, 그리고 데몬 정보들, 그리고 여기 펜 관련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다 있습니다. 특히 이 TXRX 스테이터스는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스크립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OSPF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요. STP 관련된 정보, 그리고 온도 센서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다 모니터링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VSX 설정을 했기 때문에 VSX 관련된 스크립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만 누르면 바로 로컬에 설치가 되고, 이 설치된 스크립트를 열어서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지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스크립트만으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줘야지 그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대시보드에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지만 실제 이 데모 장비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VSX 스테이터스를 이제 셧다운해서 다시 올리면은 데이터를 싱크할 때 아마 패킷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관련 인터페이스를 내렸다 올리는 작업을 해서 이벤트를 강제로 한번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벤트가 인터페이스를 내렸다 올렸고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아마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 이벤트가 먼저 하나 발생을 했고요. 방금 또 메이저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웹 UI에 알람이 뜨면서 어떤 정보들이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얼럿 창에 보시면 2개의 지금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얼럿 레벨이 마이너로 메이저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명령 실행이 파일로 저장하게 돼 있어서 실제 명령은 안 보이고요. 실제 이제 두 번째 이벤트 역시 확인해 보시면은 발생된 시간과 그리고 실행된 거 마이너 얼럿이 발생을 했고 시스로그를 보내줬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TX와 RX에 대한 패킷 카운트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명령을 실행한 거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티컬 바가 보이는데 저 부분이 이제 설정이 언제 바뀌었는지 어떤 설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벤트를 표시를 해줍니다. 보라색 바는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변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이제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대시보드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A를 활용하면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NA는 프레임워크이고 그 프레임워크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넣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모니터링,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로그를 덤프를 떠놓는다든지 상태를 덤프를 떠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을 넣어주시면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들을 해결해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앤서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은 요즘 데브옵스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레드햇에서 만든 오픈소스 IT 자동화 도구입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세팅하거나 클라우드 플랫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주로 이제 프로비저닝 그리고 구성 관리,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물이라는 텍스트 기반의 그 문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하는 도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바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인데요. 예전에도 이런 자동화 도구가 많았는데 이 자동화 도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서버를 배포하기 전에 에이전트를 깔아야지만 얘를 자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전트를 다시 그 에이전트가 죽었거나 그 에이전트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앤서블이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각광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앤서블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야물이라는 포맷 형태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에서 보통 제이슨은 한 줄로 쫙 나오게 되고 따옴표와 대괄호가 섞여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들여쓰기 방식과 키 밸류 값을 이용한 방식으로 아주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듈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벤더들이 이 앤서블 모듈들을 개발해서 지원함으로써 많이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앤서블 아키텍처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플레이북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북이라 하는 것은 작업 지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작업들을 스위치에다가 서버에다가 해야 되는데 어떤 작업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벤토리는 이 작업의 대상들입니다. 어떤 장비에게 이 작업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모듈은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들을 이제 장비들에게 설치를 할 것인가,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은 앤서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 모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 모신은 보통 CLI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WX라고 하는 GUI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이 컨트롤 모신에 특정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리스트를 컨트롤 모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플레이북을 작성을 해서 컨트롤 서버에다가 전달을 해주면은 컨트롤 서버는 SSH 커넥션을 통해서 장비들에 접속을 하거나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들을 배포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아루바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6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앤서블 모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모두 다 REST API 기반으로 앤서블 모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리어패스에 있는 API, 오전에 이제 정의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컨트롤러에 있는 API들을 모두 앤서블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앤서블에 대한 데모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저희 GitHub에 있는 저희 아루바 공식 그 소스 리파지터리고요. 여기에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아루바 앤서블 모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밑에 이런 가이드 문서나 설명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it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git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우분투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서버가 지금 컨트롤 머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앤서블 버전은 2.5.1 버전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테크톡 라이브를 위해서 디렉토리를 한 개 만들고 이곳에 아까 복사한 GitHub에 있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인스톨러 폴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톨러 폴더에 들어가서 인스톨 스크립트가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인스톨 스크립트를 실행만 해주시면은 바로 모듈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already exist라는 그 메시지가 나왔고요. 다음에는 이제 example로 미리 예제를 한번 수정을 해서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아루바 OS CX 스위치에 대한 데모 예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CX 호스트스라는 파일이 바로 그 인벤토리 파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설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포맷이 바로 야물 포맷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라인별로 되어 있고 들여쓰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AOS CX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위쪽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비도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앤서블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루바 CX에 있는 REST API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레이북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플레이북도 마찬가지로 야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호스트는 이제 대상, 어느 대상을 할 건지에 대한 걸 all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대상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보신 모듈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이드를 알고 싶으시면은 도큐먼트 쪽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 모듈들이 어떤 모듈들이고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템으로 이제 VLAN 2번을 만드는 예제를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 1번, 2번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VSX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4번에 지금 생성되는 VLAN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지금 실행을 하기 전에 VLAN이 지금 실제 서버에 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앤서블 플레이북 명령을 통해서 플레이북을 실제 실행을 하도록 하고 -i 옵션을 줘서 어느 인벤토리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각 장비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가지고 오고요.
가져온 정보 다음에 이제 VLAN 실제 설정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두 개 다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 서버에서 스위치 장비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VLAN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벤토리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러면 또 상당히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서블 중에 암호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인벤토리 파일을 암호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인벤토리 파일을 암호화해서 ASE 256바이트로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또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게 결국 세 가지 도구를, 자동화 도구를 소개해드렸어요. 엔서블 모듈과 네데딕과 NA. 근데 이거를 중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본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자동화의 범위가 설정 관리에 한해서 이제 자동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엔서블이나 네데딕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이제 내용을 설명드렸다시피 CX의 NA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을 관리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운영이나 이벤트로 동작하는 기반의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정의 변경도 또한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쪽에 특화됐다기보다는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벤트가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데브옵스나 엔서블에 관한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엔서블로 관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네데딕의 이제 화려한 UI와 관리하기 편한 포인트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자동화 도구를 만드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동일하게 저희 아루바의 모토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